경희대 건대를 얘기하면 또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경희대 건대가 정말 우수한 학교라는 거 아마 현타가 올 겁니다. 공부할 양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난이도는 장난 아닐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게 출제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난 이 학과에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수치적으로 줄을 세운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5등급이라고. 5등급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대입 전형에 대해서 쭉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알아야죠.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이게 또 뭐, 말이 많은데, 뭐, 언론지상에 뭐, 고교학점제, 뭐,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뭔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래서 그 교과목들이 소위 말하면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과목들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국영수, 사과, 교과별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복잡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전공 계열, 그게 맞추어서 내가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학점을 딴다. 이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근데 예전 교육과정은요,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소위 말하면 자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만 잘하면은 그냥 그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과목을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점수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거 못 넘기면은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도 아버님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대학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점을 못 따면 졸업 못 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안 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거야.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무튼 요까지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40% 이상 받는 게 중요하겠죠. 40% 이상 못 받으면 여러분들 조금 학교생활 피곤해질 겁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한 5월 달쯤 되면 이제 내가 2학년, 3학년 때 어떤 교과목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들이 이제 어머님들한테 안내장을 보낼 겁니다. 그럼 이걸 선택해야 돼요. 한 5월달 1학년 올라가자마자 5월달에 왜 학교가 왜 그렇게 조사를 합니까? 왜냐하면 학교도 나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금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이상한 과목 애들 많이 선택해. 그러면 우리 학교에 그거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없어. 하지만 너 전공이 그건 비슷하잖아. 그 과목이 비슷하잖아. 열심히 준비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1학년 때 한 5월달쯤에 이제 학교들이 딱 조사를 합니다. 2학년, 3학년 어떤 교과목을 너네 선택할래? 그때 내가 꼭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 결정 안 해도 됩니다.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변경할 수 있으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고교학점제가 그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같이 와야 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서의 어떤 성적 반영하는 방식이 상대평가, 소위 말해 석차 등급을 그대로 유지해버리면 아이들이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난 그 과목 좋아하지. 그 과목 좋아하는데 난 좋아하지만 내가 그 과목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그 과목 선택해. 그럼 난 틀림없이 석차 등급이 밀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로움이 없어진단 말이야. 때문에 이게 석차 등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고교학점제 시행했으면. 근데 문제가 뭐야? 석차 등급을 빠져버리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변별을 줘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내신이 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이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단순히 이 성취도만 가지고 볼 수 없잖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좋아. 9등급에서 그냥 5등급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A, B, C, D니까 이것도 성취도가 5단계니까 석차 등급 5단계로 해가지고 대신에 석차 등급 1등급은 10%, 2등급은 34%, 이런 식으로 3등급 66%, 이런 식으로 5단계도 석차 등급을 쭉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석차 등급을 더 버리면 또 결국은 뭐냐? 이거 1등급, 석차 등급 중요한데 그 1등급 안에 또 10%에 들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대학들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대 건대를 얘기하면 또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경희대 건대가 정말 우수한 학교라는 걸 아마 현타가 올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다. 서울대가 최근에 1월 6일 날이죠. 서울대가 2026
서울대 정책포럼이라는 어떤 걸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이걸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게 학생부고, 결론 그거예요.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 학생을 선발한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성장을 이루었냐를 좀 더 학생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맞긴 맞아요. 근데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려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서 발달 상황이라는 곳에 학년별, 과목별로 성적이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학년, 학기별 과목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평가, 너희들에 대한 평가를 글로 500자로 적어주는 란이 있어.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요 부분, 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거라는 게 그게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예전에는 안 봤어.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냥 단순히 석차 등급만 가지고 뽑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수치적으로 줄을 세운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5등급이라고. 5등급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만한 대학이 아니잖아요. 상위권 대학은. 장치를 다 둡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학 능력 시험의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수능이 만만한 수능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능 바뀌었잖아요. 미적분이 빠지고 학력과 통계가 포함된 수학이고 통합사회 통합과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입니다. 범위가 쉬워집니다. 느낌은. 범위는 쉬워지죠. 공부할 양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난이도는 장난 아닐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어렵게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출제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뿐만 아니라 창체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이거 지워지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고등학교에서, 내가 속한 환경에서 열심히 그 역량을 키워왔는지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학생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 단계 딱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전형 방식이 다양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이 없는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서류도 보고 1단계 서류 보고 한 다음에 학생부를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가서 면접까지 보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이 대학마다 대학의 모집 단위마다, 이제 모집 단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만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우리 대학의 우리 학과, 우리 전공 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 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역량을 키워와서 약간 전공 역량이라 하죠.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 전공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역량을 키웠어. 약간 그 전공 계열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생각을 할 때는 틀림없이 대학도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어떤 모집 단위로 지원할 것이냐도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난 이 학과에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 대학의 이 학과가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전형 방식으로 선발하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 학과가 소위 말하는 면접을 안 보고 이 학과는 면접을 안 보고 그냥 학생부만 보고 수능 최저만 적용해서 뽑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학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봐야 돼요.